그거 터트려 가지고 마비가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들리고, 야, 점심 즈음이죠. 한 11시 10분. 예, 정확하게 11시 13분일 거예요, 아마. 11시 13분부터 근 1시간? 1시간 반? 그 정도. 깜짝 놀라셨죠? 이거 증권사인지 아니면 통신사인지 이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걸로 인해서 또 말 많을 거예요. 내일 뉴스에 투자자들 주문 못 넣어가지고 손실봤다. 이런 뉴스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오늘 혼탁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정동영님 안녕하세요. 예, 김성숙님, 유신영님. 아까 인사하고 또 무슨 또 작두 이서구. 그건 좀 작두 이서구. 그거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지경래님 반갑습니다. 유신영님 퇴근하셨나? 아직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두바이 날씨 괜찮죠? 그리스신가 지금? 그리스 출발하셨나요, 유진영님? 그리스시구나. 예, 지난주에 가신다 그랬죠? 저희 회원님이십니다. 예, 두바이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로 잠깐 여행 가신다 그래서, 예, 근데 회원 방송에 계속 들어오세요. 예, 그래도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죠. 예,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시고, 또 유럽에서도 매매를 하시네. 부럽습니다. 예, 저도 유럽 가서 방송을 해볼까? 그것도 괜찮겠는데? 예, 다니엘님, 네, 안녕하세요. 엄지공주님, 증통님, 쉿, 아유, 네, 왜, 쉿. 네, 최성윤님, 예,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예, 준비를 했고, 저희 직원들도 또 그림 다 그리고 글 쓰느라고 다들 고생들 했어요. 이선아님, 네, 반갑습니다. 박순기님, 네, 반갑습니다. 아테나, 이야, 아테나.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우리 부자 동네 VIP 회원분들 다 한번 가자고요, 유신이 형님한테. 예, 유신이 형님한테 한번 놀러 가야죠. 예, 내년에 놀러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죠. 예, 두바이로 일단 놀러 가서, 예, 다 같이 단체 여행. 들깨님, 우리 아프리카 들깨님이 또 여행사 대표시죠? 예, 우리 들깨님이 알아서 회원 할인 다 해주셔서 가실 거예요. 같이 가요. 예, 우리 회원분 중에, 예, 여행사 대표님이 계세요. 예, 다 함께. 그래도 깎아 주시겠죠? 예. 네, 반갑습니다. 그냥 행복해님,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혼탁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 장중에 VIP 회원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 모니터가 쫙 있잖아요. 딱 정지된 거야, 한순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 들고. 이거 어떻게 해? 문자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해도 컴퓨터로 단체 문자를 보내잖아요. 야, 이거 깝깝한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또 스마트폰 보니까 HTS도 다 멈췄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뭐라 그러죠? 예,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네이버로 들어갔더니 네이버는 돼. 저는 SK텔레콤 씁니다. 네이버로 종목 다 지수 계속 보고, 똥줄 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하루. 예, 이게 주식쟁이의 또 생활이죠. 예, 답답하고 이거
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관리하는 회원들도 있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진짜 이런 날은 근데 뭐 나름 뭐 종목들이 잘 가는 중이어서 오늘 회원분들이 오늘 수익 좋다고 또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잘 넘겼습니다. 저희는 김정관님, 네 반갑습니다. 김정관님도 계속 잘 들어오셔서 기억해요. 기억해요. 근데 이런 날은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선물 옵션 하는 이 플레이어들, 똥줄 타요, 진짜요. 어디에서 일단 버리고 보자 해가지고 선물 빡 쳐버리면은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순식간에 나요. 한 3분 만에 반토막 나요. 잘못했을 경우. 이렇게 되면은, 일단 버리고 다시 해. 이렇게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깜짝깜짝 놀라죠. 물론 제가 이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선물 옵션 트레이더였고 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선물 옵션 트레이드는 안 해요. 리딩도 안 하고요. 선물 옵션은. 근데 언젠가 또 할 때가 있겠죠. 근데 요즘 참 재밌긴 하더라고요. 선물 옵션이. 아주 그냥 하루에 셋 더블이 뭐 매주 나오고 재미는 있더라고요. 손민호님 출석 인정. 그래서 이런 날은 참 투자자분들이 힘들죠. 다만 여유 있게 스윙 트레이드 혹은 중기 매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저처럼 매 순간을 봐야 되는 또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뭔 일인가 되게 놀라셨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약간 의문시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오늘의 이슈를 또 하나 잡아봤고요. 여전히 종목별 장세가 진행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죠? 종목별 장세. 이 종목별 장세, 이거 참 말하기 어려워요. 종목별 장세, 테마별 장세. 글씨체 좋다. 테마별 장세.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오늘 준비한 내용 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출발을 하죠. 종목별 장세, 테마별 장세가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느냐?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요. 모멘텀이라죠.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을 때. 즉,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특히 최근처럼 박스권이 돼요. 그러면은 박스권이 나타나는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순환매가 나타나요. 즉, 어떤 종목군, 업종, 테마가 올라가. 근데 그에 반대로 내려가는 테마도 있겠죠? 올라가는 테마가 있고. 가령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은행주라든가 보험주 올라가겠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데 피해를 입는 업종 종목들이 있겠죠. 대출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요? 좀 끌어쓴 돈이 많은 회사들.
IT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죠. 인터넷 기업들. 그런 기업들 떨어지죠. 이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완전 박스권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요. 순환매가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잠시 보시면은요. 3050포인트에서 딱 맞고 떨어졌죠, 지금. 3050포인트 여기에서 뭐 저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3100포인트 돌파가 관건입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3100포인트까지 일단 가보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수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목별로 이렇게 되는 거야. 업종 테마가. 이게 대형주와 중소형주일 수도 있고 업종 테마반에 나타날 수도 있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3050포인트 돌파할 때 힘을 써줘야 돼요. 어떤 종목들? 삼성전자, 현대차 얘네들이 2%씩만 올라간다고 쳐봐요. 이 3050포인트는 지금도 돌파할 수 있어. 내일이라도. 뭐 그래봐야 1%인데 뭐. 안 그래요? 그리고 가령 이럴 수도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보합에다가 딱 못 박아놓고 다른 중소형주들이 올라가. 그래도 올라갈 수가 있지. 이게 전체가 순환매야. 이거 말하기 쉽죠. 근데 무조건 종목별 장세다, 무조건 테마별 장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나는 시장 잘 모르겠어. 종목만 잘 찾을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상승 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탄탄하게 굳혀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 하나 더 보죠. 중소형주 간의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야 이거 박스권이고 순환매고 야 이거 대형주 삼성전자 사봐야 돈 못 벌을 것 같아.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특히 증권사 영업 직원들 같은 경우 그리고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레포트를 써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레포트를 써서 제출을 해서 그걸로 성과, 즉 그 종목의 레포트 쌓아놓는데 쫙 올라가. 오, 이 애널리스트 굿. 연봉 올라가죠. 예, 고가 산정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증권사 영업 직원들, 사모님, 사장님, 이 종목 갑니다. 이거 매수하십시오. 매수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어떻게 되시죠? 탁탁탁탁. 매수. 수익을 내야 되죠. 근데 대형주 삼성전자 못 가는 건 뻔해. 올라봐야 얼마 못 올라. 그럼 다른 걸로 가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장 안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나만 배고파요. 영업직원들 같은 경우. 매매 수수료가 나와야 월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인데 종목별로 쏠림이 나타나요. 쏠림이 나타나.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장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 구조를 알면은 그래서 조금만 이슈가 나와도 팍팍 튀는구나. 삼성전자는 왜 못 가고 이러는구나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요거를 알면은요. 지금은 대형주 만질 때가 아니구나. 업종별로, 테마별로 물린 종목 물타기를 더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지금일까? 아니면 얘가 고점 치고 빠질 것 같으니까 일단 쳐내야 되나? 요거를 생각할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이상구님. 네, 반갑습니다.
티케님 안녕하세요. 민경님. 10월의 마지막 주 아깝다. 10월 31일이 방송이 있는 날이면 제가 노래 한 곡 하려고 그랬는데 그 뭐지? 잊혀진 계절인가요? 아깝다. 노래 한 곡 할 수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했는데 라이브? 한 주 안 했죠? 한 주. 예, 월요일 날 휴일이어서. 잊혀진 계절 맞죠? 이용. 제가 예전에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한국경제TV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그때 CCTV를 했어요. 이런 카메라가 아니고요. 그걸 사무실에 갖다 놓고 사무실 연결해 가지고 하는 처음 시도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3시, 그때는 3시였죠. 2시 45분쯤에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기념으로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다음에 한번 할게요. 네, 요 구조를 잘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소위 수익률 게임에 들어가 있어요. 수익률 게임에 들어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 말고 수익률 게임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때 진짜 오히려 전문가라면 이런 때 수익 잘 내야 돼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이런 때 수익이 오히려 잘 날 수 있어요. 삼성전자만 가져가지고 붙들고 작년 연말처럼 올 초 붙들고 쫙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견딘 거죠. 근데 그 고점에서 팔았을까 대부분 아직까지 쥐고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작년에 5만 원에서 사신 분도 아직까지 쥐고 있고 올 초에 9만 원에서 사신 분도 아직까지 쥐고 있고 대부분 다 쥐고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차윤성님 거꾸로 매매? 예, 2,700, 2,800까지 간다고 계속 하니까 못 갈 것 같다. 반대로. 근데 지금 하나 해결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올해. 근데 그거 해결을 못 할 것 같네요. 올해는. 예, 금리 인상의 폭만큼 기업의 이익 수준이 늘었느냐를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4분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물음표예요. 이게 물음표예요. 왜 그러냐면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거만큼 대출을 받거나 뭐 미술을 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걸 만족시켜줘야 돼. 그 부분이 조금 지금은 물음표예요. 근데 어쨌든 나중 생각하지 말아요. 저랑 함께 하면서요. 일단은 일단은 3,100부터 보자고. 이게 최대 분수령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이 3,300. 이거 안 건너, 여기 안 거치고 3,700, 3,600 갈 수 있나? 2,000. 죄송합니다. 2,000. 3,100포인트 가고
그 아래를 가더라도 간다라는 쪽으로 보시고요. 이거 모른다 이거죠? 예, 여러분들께서 모른다 이것이죠. 그런데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미 다 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이 대부분 2,800, 2,700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작해보죠. 잠깐만, 지금 시작하는 건 아니고 여기가 너무 탄탄해, 기술적으로. 2,900선에서의 지지력이 워낙 탄탄해요. 오늘 그리고 지난 금요일 문자 오늘의 전략에서 제가 전달드린 게 오늘 2,900포인트 수준에서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내드렸거든요. 2,900 전후. 예, 오늘 83포인트, 900포인트를 갖다가 뚫렸다가 올라갔죠. 3,000포인트를. 2,990포인트.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90포인트. 2,990포인트 전후. 2,900포인트면 여기인데. 2,900포인트는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와봐야 2,950포인트 온다면. 근데 안 올 수도, 안 올 것 같아. 여기 먼저 올 것 같아. 여기가 걱정 마시고요. 쫄지 마세요. 여기에서 바닥은 잡았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닥을 잡았다. 바닥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일본 증시 격언에요. 발을 디딛는다고 하거든요. 물속에서. 얼마나 깊은가. 증시 격언이에요. 이미 발 디뎌 놨어요. 저는 2,900 안 깨질 거라고 보고 장을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1차 지지 2,990포인트. 2차 지지 2,950포인트. 구축해 놓은 진지가 이렇게 강력한데, 다만 여기도 강력해요. 3,100포인트. 그래서 3,100포인트가 이게 분수령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과연 여기를 강하게 뚫어버리면은 3,300은 그냥 간다라고 봐요. 그냥 간다고 봐요. 여기를 강하게 뚫어버리면은 3,300은 그냥 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 바로. 뭐 다른 분들 다른 전략, 다른 뷰를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 생각을 여러분들께서는 모아서 흡수하시면 돼요. 예, 눈부신 햇살님. 네, 오늘도 늦으셨어요. 지금 시작할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전 재밌더라고요, 요즘 장. 저희 회원분들 재밌죠, 요즘에? 정말 재밌죠? 사고 팔고 당일날 아니더라도 요즘에 돌아가는 거 늦으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요즘 오히려 재밌어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지금 이서구와 함께하는 주식수다, 이번 주 핫할 뉴스와 종목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뭘 잘못 만들었다. 지금부터 가보죠. 이번 주 핵심 즉시 일정부터 가보겠습니다. 10월 달라스 연이지수, 오늘 밤에는 별일 없어요.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요게 IT, 특히 커뮤니케이션이죠. 요 관련주들,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어요?
네이버. 네버가 아니라 네이버죠. 카카오. 이들 종목에 내일 키를 얘가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에 보면은요. MS 알파벳, AMD 트위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발표, GM, 포드, 차, AMD 이거는 반도체. 미국 기업들이죠. MS 알파벳 뭐 이거 커뮤니티. 트위터. 그리고 캐터필라, 애플, 아마존. 이거 대형 IT. 캐터필라는 중장비,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예, 쫙쫙 나옵니다. 즉 이번 주는요. 업종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한데 특히 대형 기술주 여기에는 뭐 여기서 본 것처럼 커뮤니티 즉 뭐 인터넷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IT, 애플, 아마존 초대형이죠. 과연 얘네들이 그래 이 정도면은 뭐 올라왔으니까 만족 그리고 때려 부을지 이 정도면은 더 기대해 볼 만한데 하고 사 들어갈지. 미국은 올라왔잖아요. 많이 신고가잖아요. 이게 좀 물음표를 가요. 하지만 우리나라 업종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끝난 다음 날 업종 테마에 영향을 줄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에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 나쁘게 보지 말자.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못 올라갔잖아. 얘네들은 올라갔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을, 실적에 대한 반영을 미리 해놨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증시에서는요. 증시에서는. 태수님, 지각 아니에요. 지금 바로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 실적, 대형 IT 실적, 요게 이번 주 최대 관건이니까 IT죠. 요거 다 체크해 놓으세요. 아니면 방송에 보면 이거 다 나오죠. 새벽에 다 나오니까 그때 체크를 하셔서 얘네들 좋으면 얘네들이 오늘 뽑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나라는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뽑는다. 상승한다. 제대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왜? 못 올라가서 그동안. 탄력이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일정들 보시죠. 우리나라 내일 GDP 성장률이 나옵니다. 3분기. GDP 성장률 별로 안 좋죠? 3분기. 안 좋아요. 알아요. 이미 발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온다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 없어. 주가도 미리 하락했어. 그리고 밤중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신규 주택, 소비자 신뢰지수, 요게 조금 중요해요. 소비자 물가, 뭐 도매 물가 많이 올라왔어. 근데 10월 소비자들이 구매 의욕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중요하게 봐요. 26일 내일 밤, 오늘 밤이 아니고 내일 밤. 그리고 뭐 주택, 신규 주택 판매, 뭐 미국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다 집값 다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다음 날 발표가 되죠. 10월.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증시의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구재 조문, 도매 재고 그냥 쏘쏘.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 또 키포인트가 하나 있죠. 유로존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과연 테이퍼링이라고 일컫는 미국의 테이퍼링을 유럽에서도 이 뭐라 그러죠? 까먹었다. 풀어준 자금을 과연 회수할 수 있는 뉘앙스를 계속 풀어줄까? 예, 여기에서도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예요. 이거는 미국과 또 연동돼서 환율 단위랑 문제가 생기거든요. 환율. 요거 체크를 하는데 이거는 뭐 유로존은 립 서비스가 미국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유로존은 좀 어느 정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거 신규 수출합 이거 매주 목요일날 나오는 거고 3분기 GDP 성장률 미국에서 나오는데 GDP 성장률 미국은 괜찮아요. 우리나라 산업생산 유로존에서 GDP 성장률, 미국에서 GDP 성장률, 우리나라에서 GDP 성장률. 근데 지금 증시가 가는 순서예요. GDP 성장률 미국은 좋아. 유로존은 쏘쏘해. 우리나라는 그닥.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전문가들이고 펀드 매니저고 애널리스트고 3분기 GDP 성장률은 성장률이 줄어든다는 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요. 뭐 금요일 날 발표되는 개인 소득 지출, PC 디플레이터,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죠. 소비자 심리 지수, 시카고 PMI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유로존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국에서 내일 밤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보세요. 이제는 인플레이션 이거 갖다 붙이는 거야.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고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고 갖다 붙이는 이유야. 이거 다 필요 없어. 하나하나의 거리 그중에서 소비자 신뢰지수 과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살래? 괜찮다면 상당히 좋은 거. 20에서도 과연 테이퍼링을 시작할까? 라는 부분. 제일 중요한 거 뭐요? 대형 기술주. 우리나라도 대형 기술주와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계속 나오죠. 오늘 포스코, LG화학 발표했고요. 포스코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밑바닥 국면에서 상승 장악형이 나와서 바닥 잡은 것 같아요. 철강주. 철강주 가지고 계신 분들 힘내세요. 이제 힘낼 것 같습니다. 이관우님, 아드님 폰으로 아이고야. 아드님이 게임 못한다고 막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새로운 이슈가 없는 증시, 종목별 장세, 실적에 의한 종목별 장세가 이번 주에 펼쳐질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볼 거냐? 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추세 하락 국면에 분명히 이걸 추세라 그래요. 이거 대강 긋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락 추세되는 고점이에요. 고점이 낮아져야 돼요. 이거를 그대로 평행선으로 갖다 놔서 딱 맞으면 이게 추세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탈되는 거는 오버슈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딱 맞춰서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깃발형이라든가 예, 뭐 이런 거 정말 특이한데 메가폰형 메가폰 확대형이요. 그런 거일 때 그러는 거지. 이거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장 시작 전에 회원들께 문자 드린 내용에서처럼 1차적으로 2990포인트 지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떨어져봐야 2950이라고 생각을 하되 3100포인트는 가서 보자. 그런데 이때까지는 소위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면서 종목 테마 이게 수익률 게임으로 연결될 것 같다. 급등하는 종목은 급등하죠. 중대형주에서도 오늘 두산중공업 급등했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고. 근데 오늘 바로 튀네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1013포인트인가요? 딱 맞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얘도요, 거의 지지자리예요.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건 나중 문제라고.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50포인트 가고 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아이고, 남재우님. 큰따님 결혼식 하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큰따님 결혼식. 이제 연식이 나오시기 시작하네. 예. 아, 대강 알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어우, 이런 시국에 그래도 이렇게 확 웃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있어서 아주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라도 하나 보내드릴까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투자 전략 부분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 핫할 이슈 과연 뭐가 있을까? 아, 네, 올라왔어. 아, 거부를 안 하시네. 네, 오늘 세 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음모론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음모론자는 아니에요. 음모론자는 아니에요. 음모론자는 아닌데 오늘 너무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KT 전국 인터넷망 먹통. 속보로 먼저 날라온 것이요. 디도스 공격이었다. (11시) 전후에서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KT 측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요. KT 측에서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위기관리위원회 즉시 가동해서 신속 조치 중이다. 위기관리위원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 밥 먹으러 식사하러 갔는데 카드 결제 안 된다고 현금 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카드 결제 안 됐고요. 식당, 대형 서점, 배달의 민족, 배달 플랫폼
뭐 안 되죠. 이거 다 인터넷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증권사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이거 당연히 안 되고. MTS구나. 이거 내가 아까 깜빡했는데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원인을 번복했어요. 어디에서 번복을 했느냐? 과기부에서요. KT 통신장애 디도스 공격 아니라고. 서비스 장애라고. 서비스 장애. 이거 참 말이 어렵죠? 라우터 오류라고 하는데요. 라우터가 분배기 형식이죠. 거기서 돌았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돌게 만드는 게 디도스거든요. 같은 얘기 아닌가? 여기에서 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불과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해서 우크라이나인가 어디에서 이 뭐 디도스든 원바이러스든 집어넣어가지고 기업들한테 삥 뜯어낸, 돈 뜯어낸 일당들을 잡아냈다라고 뉴스에 나왔었죠. 앞으로 이게 좀 더 이슈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철갈라주? 화면창에 철갈라주가 뭐야? 아니, 뭐 차 있는. 예. 정부에서 글쎄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에요. 기간 산업. 통신, 전기, 전력, 도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국가에서 방어를 못했다?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국제적인 위상도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디도스 공격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저 잡으러 오는 거 아니죠? 수사기관에서? 정부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라우터 오류로 이렇게 됐다고? 말도 안 되는. 근데 KT도 그렇고 우리 뚫렸어요. 기업 어떻게 믿습니까? 통신회사가 뚫려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래요. 공사잖아요. KT. 우리나라 뚫렸어요. 원자력 발전소 뚫려가지고 폭발 직전이에요. 이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도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청 뚫렸어요. 해킹 당해가지고 전부 다 파란불이야. 도로. 사고 나고 날려고 영화에서 많이 보이죠? 이걸 발표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우리 관심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관련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주 뭐가 있죠? 아까 썼는데 해저 케이블 끊어진 거는 U+예요. LG U+.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는 선.
예, 오영경님. 예, 그 장 초반에 그 얘기는 이미 나왔어요. KT 거도 아니에요. LG 플러스 거예요. 그래서 라온 시큐어 라는 종목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가 연결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또 윈스인가요? 윈스라는 종목도 여기에 대해서 윈스 맞죠? 윈드가 아니라 윈스. 얘네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도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늘 윗꼭지는 달았어요. 이것 때문에 윗꼭지는 달았는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참고하세요.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당장 한 번에 뻑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한 3-4번에 걸쳐서 조금씩 모아가면은 왜 그러느냐? 여기 또 라운 시큐어 같은 경우에는요. 백신 여권 백신 여권 관련돼서도 엮여 있거든요. 라운 시큐어가. 그래서 이들 종목들 좀 모아가면은 수익 꽤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중기 종목으로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쪽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이상해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KT 통신장애 디도스 공격 아니야. 서비스 장애 때문에 그랬대. 이거 아니어도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각 기업에서 삥 뜯어내는 애들 많다 그랬죠. 삥 그러니까 웃으시는 분 계신데. 예. 악성 바이러스 심어놓고선 돈 내놔. 예. 그 관련주. 원 바이러스, 디도스 공격 그 관련주로 이 두 종목 특히 라운 시큐어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코프 26 시선 집중.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일요일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영국에서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UN 여기 써 있나? 아, 여기 써 있구나.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와, 힘들다.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그럼 딱 답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요. 도쿄의정서라고 들어보셨어요? 도쿄의정서. 기후협약. 여기에서부터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파리 협정. 들어보셨죠? 기후협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답 딱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기후협약인데, 아, 그래. 그러면 탄소 배출권. 여태까지는 탄소 배출권이고, 이게 주였는데, 지금 갑자기 변화된 게 있어. 뭘까요? 갑자기 대두된 게. 전기 부족이 생겨버렸어. 난방까지. 난방도.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중국에서부터.
오늘 아침 새벽에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북한 전력까지 사다 쓴다 그러더라고요. 없는 애들 거를 참나 진짜 북한의 전기가 얼마나 모자라는데 없는 애들 거 또 갖다 쓰고 있어. 참 거지한테 삥을 뜯지. 아이고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이러다 보니까 석탄가가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올라가고 천연가스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러운 일이 생겼죠.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 손을 벌리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천연가스 내가 조금 더 공급해 줄게. 얼마나 더러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이 스토리를 잘 이어가야 돼요. 아이씨.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제 말을 이해를 하신다면 프랑스어를 하시는 거예요. 예.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에이치. 그럼 우리 원자력 더 할래. 까짓 거 원자력 몇 개 더 세우면 돼. 그러니까 가만히 눈치 보고 있던 독일이 워낙 셌거든요. 워낙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 대체 에너지 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이미 원자력에 대한 위험을 잘 알고 있는 독일이 원자력의 발전에 대한 거를 거부감을 너무 많이 표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딱 치고 나니까 영국에서 그러면 나도 좀 만들어야지 될 것 같은데 천연가스 이렇게 올라갔고 그럼 발전 단가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럼 전기를 올릴 수가 없잖아. 어떻게 올려? 서민들이 이렇게 물가 때문에 원자력 발전 하나 세우는 게 낫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번 기후협약에 아주 이상하게 나온 것이요. 이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발전. 그래서 1, 2인데 이게 뒤바뀌었어. 2, 1으로 주요 주제가 원자력이 될 것 같아. 이게 우선시가 돼야 되는데 원자력이 우선시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당장 31일 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회의하고 12일까지 회의해서 답이 나오겠죠. 근데 워낙 말이 많대요. 예, 유엔의 상주에 있는 각국 대표들이 워낙 말이 많대요. 자기 이익.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다 날뛰고 뭐 헝다그룹도 있고 우리 동계올림픽도 치러야 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우리 그냥 있던 그대로만 할게. 이러고 있대요. 쉽게. 러시아는 원자력 안 돼. 우리 가스 팔아먹어야 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유럽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게 다시 원자력이라는 거. 그래서 나타난 것이 최근에 두산중공업의 급등, 한전기술의 급등.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라이랑님 왜 이렇게 늦었대? 자수정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 원자력 다시 고점 돌파 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11월 달이 왔습니다.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그래도 빼빼로 한 박스씩은 보내주세요. 네, 저희 사무실로. 네, 저희 직원들 좀 한 박스씩 들고 갈 수 있게. 농담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독신자들의 날 1111 독신자들의 날 광군제. 그래서 이걸 쇼핑, 그러니까 중국판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런 형식이 돼버렸죠. 중국 최대의 쇼핑 행사 광군제 11월 11일 3주 앞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네요. 언제? 예, 오늘 시작을 했어요. 뭔 얘기야? 예, 보복 소비 기대하는 화장품 업계라는 뉴스 제목을 땄는데요. 화장품주가 오늘 급등했죠. 이츠한불 한국 화장품 얘네들 급등했고요. 아모레, 퍼시픽 얘도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기타 3주 앞으로 남아있으니까 한 번쯤 요번 주에 조정 시에는 관심을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혹시 A스토리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이거 얘기하다가. 아이고, 여기는 없나요? 많이 사셨던데. 그렇지는 않은가? 다행이다, 그러면은. 예.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지리산, 방영이 되는데, 그 앞에 기대감의 슈팅이 나오고, 고점 찍고 내려오고, 방영이 된 뒤에 시청률 혹은 반응을 보고 2차 랠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죠. 예, 어저께 지난 금요일 날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게 안 좋으면. 예, 매매는 타이밍이거든요. 매매는. 얼마에 사는데 얼마에 파는데 오늘 마이너스 20%여가지고 저 깜짝 놀래기도 했어요. 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후두게 패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방영 전에 고점 치고 한번 조정이 옵니다. 그 뒤에 방영이 되고 나서 시청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청률과 반응을 보고 야, 이거 대박 치겠는데? 이런 반응을 보고 2차 랠리도 옵니다. 하지만 아니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지난 금요일 다시 고점을 쳤는데요.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요. 이 매매는 타이밍이라는 게 이거 PD님이랑 아까 상의를 좀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 49,800원인가? 거의 최고점에 버렸어요, 일단이요. 버리고 다시 보자. 반응을 보고 월요일날 다시 보자. 거의 최고점이죠. 매도를 하고 다시 보자. 오늘 보니까 야, 이거 영 아닌데? 그래서 수익 실현을 제대로 크게 했어요. 예, 밑바닥에서는 따블이 나왔거든요. 이게 잠깐 자랑이기도 하지만 예, 밑바닥에서는 따블이죠. 한 달 만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 매매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 당장 내일이 딱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타이밍을 한 번에 못 맞추신다면 분할로 하세요. 그래, 나는 뭐 얘기한 종목 한 뭐 5% 떨어지면 살래. 그리고 거기서 더 떨어지면 좀 더 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직접 코치를 매일매일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도 이거를 그럼 내일 당장 한국화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같은 사람은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얘기하고 나서 떨어지는데 이제 매수 해이지 하는데 그 다음에 샀다고 손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광군제 이거 아직 3주 남았다라는 거. 아직 3주 남았다라는 거. 단 광군제 전에 고점 쳐요. 11월 11일 그 주에 고점 쳐요. 그때까지는 잘 안 빠질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종목별로 이번 주 이슈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한번 돌파구 혹은 수익권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 디도스 관련 이 이슈 이것도 중기적으로 한번 보라 그랬죠. 얼마에 딱 그거는 저와 함께 하시는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문자도 드려요. 뭐 얼마에 비중 5% 오후에 추가 매수 가능할 수 있음 대기 뭐 이렇게 문자를 드리거나 VIP 회원 방송 같은 경우 1.3에서 합니다. 대기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리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떨어질 때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세요. 광군제, 화장품, 원자력, 탄소배출권. 원자력 내일 조정 줄 수 있어요. 두산중공업. 그리고 탄소배출권 조정 줄 수 있어요. 내일. 그런데 아직 요번 주말 다음 주까지도 연결되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여유 있게 하라는 거. 요번 주는 다 여유가 있어요. 내일 당장 아니야.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 전략은 당분간은요. 지수가 움직일 모멘텀 부재예요. 위로 3,100, 아래로 2,990. 그럼 이럴 땐 뭘로 해야 돼? 종목별 장세예요. 그러니까 스윙률 게임이에요. 종목. 그렇다고 단타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스윙 트레이더고요. 일정, 즉 며칠에 무슨 일이 있어. 지리산이 딱 대박이죠. 딱 날짜가 정해졌잖아. 지난주 토요일. 그러면 뭐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 그 이슈로 인해서 그날 전에 고점 찍는다고. 1차 고점. 그리고 여기에서 반이라도 버리라고. 그 이후에 반응을 봐서 다시 올라갈 거니까 거기서 다시 보고. 일정,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이 일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모아가서 선취매해서 그게 다가오면은 이실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지금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정리되시면 1번 한번 쫙 눌러주세요. 정리되셨으면. 한번 쭉쭉. 안 올라온다. 예.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는 시간 수업료 내셔야죠? 수업료. 벌써 딱 눈치 딱 채시고. 예.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이 반이 넘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다. 혹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지금이라도 꾹 눌러서 저한테 힘을 좀 주시고요. 지금 누르세요. 지금 말 나왔을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근길에서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 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댓글도 하나씩 힘냅시다 하나씩 올려주시고요. 무료 문자 회원이 있는 거 아시죠? 대부분 다 여기서 이제 식구 우리 가족분들이 대부분 오시니까 전화번호 010-9628-8231 9628-8231로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무료 문자 회원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장이기도 하지만요 수익 내기 정말 좋은 장이에요. 여기 우리 뭐 그리스에서도 들어오시는 우리 회원 다 아시겠지만 예 저희 회원분들도 계시는데요. 요즘 재밌어요. 예 계좌 불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그 전에 또 한 2주는 또 힘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수 대비 수익률은 좋았어요. 그건 자신합니다. 남들 손해볼 때 덜 손해보고 남들 수익 조금 볼 때 우리는 많이 낸다. 이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게 맞는 투자고요. 손해는 덜 보고 수익은 더 크게 본다. 남들보다. 요즘 장이 딱 그런 장이 아닌가 싶네요. 혼자 하기 힘든 장이고요. 이런 때 저와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VIP 회원 제도도 있으니까요. 여기 전화번호 9628-8231로 상담이라고 써주시면은요. 문자 보내주시면은 상담. 문자로 상담 써주시면은 저희 직원이 전화드려서 VIP 회원, 문자 회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조끼 입으니까 어때요? 이쁜가요? 이쁘다 그러니까 좀 그렇다. 괜찮은가요? 그냥 행복해님 감사합니다. 이민정님 감사해요. 이거 허나혜님도 오셨어요? 아이고 회원님들 그냥 쉬어요. 어차피 내일 또 제가 또 다 얘기를 하고 오늘 또 한 얘기인데 편히 쉬시지. 드라마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증시는요 항상 자기에 맞는 장이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수익을 최대로 늘려놔야 돼요. 지금이 그런 장이 아닌가 싶어요. 예, 함께 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힘내십시오. 주시장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수익의 구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쫄지 마!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고품격 주식수다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